이별이 참으로 부드럽습니다. 나는 떨리는데 너는 어떠냐? 예. 나는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넌 어떠냐 말이다. 조선 세종 제위기 궁궐 가장 은밀한 곳 궁녀의 방에서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왜 이래? 너도 외롭잖아.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이러지 마. 일로 와봐. 그러지 마. 일로 오라니까. 그리고 다음은? 바지마저 벗어던지고 오씨 부인 앞으로 다가선 머슴이 오씨 부인을 품 안에 가둔다. 도망치려는 오씨 부인의 여린 몸을 와라 끌어안자. 오씨 부인, 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돌쇠에게 와락 안긴다. 돌쇠, 더는 참지 않겠다며 오씨 부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아이씨, 뭐야 이거? 나 상도덕도 없이 핵심 부분만 딱 찢어가고. 김나인이가 아주 몹쓸 계집이네. 그 다음이야 뻔하지. 이내 손은 문고리인가.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네. 이내 입술은 술잔인가. 누구야? 궁녀들의 외로운 밤을 몰래 훔쳐본 이는 다름 아닌 세자빈 순빈봉 씨였다. 세자 저하 납시오. 연통이라도 주셨으면 미리 준비를 했을 터인데. 격식 없이야 미안하나 어마마마의 간곡한 청으로 온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하면 술상이라도 보라 이르겠습니다. 아니요, 피곤하오. 옷이라도 편하게. 바지마저 벗어던지고 도망치려는 오씨 부인의 여린 몸을 와락 끌어안자. 오씨 부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지아비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외면당했던 세자빈 순빈봉 씨. 구중궁궐 기나긴 밤을 이겨내기 위한 그녀의 눈물겨운 노력이 지금 시작된다. 순빈봉 씨가 세종의 며느리가 된 지 7년째 되던 해. 어제 또 소박 맞았다며? 아니, 뽀얀 낯빛에 까놓은 달걀 마냥 매끈한 피부를 가진 우리 빈마마를 저 앞에서 왜 멀리 하신대? 마음이
진풀 먹인 배적삼처럼 빳빳한데 제 아무리 월궁항아라도 잠자리 동하겠어? 아니야. 내 생각엔 아무래도 저 앞께서 야,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저승문 밟고 싶냐? 뭐 말도 못하냐? 석가이다. 석가이? 빈마마가 또 세자재와 동서 알아오라고 시켰나 보네. 그러고 보면 우리 빈마마는 참 자존심도 채통물이 없이 이딴 거나 들고 오고 말이야. 우리 세자저 하께서 너 따위 걸 상대나 하실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 그것만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눈치도 없구만. 뭐라? 눈깔 크게 뜨고 보라고. 그 비단 주머니가 얘 월봉을 살 수 있는 건지. 얘 웃전이 시킨 거잖아. 우전이면 세자 빈마마? 그렇다면 도덕 받을 수 없지. 웃전이든 아랫놈이든 세자빈마마라면 아주 학을 떼는구만. 근데 너 같은 동궁에서 일하는데 괜찮겠어? 괜찮지 않으면 지까지 괴물 어쩐다고. 한 번만 더 우리 궁녀들 무시해봐. 그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아주 쪼그라들게 해주려니까. 회임이 안 되는 게 세자 문제인지 빈의 문제인지 궁녀들 사이에서 내기까지 한다는데 신첩이 덕이 부족해 그런가 봅니다. 세자는 왜 대답이 없느냐? 노력하겠습니다, 어마어마. 내 관상감의 일로 합궁날을 잡으라 할 것이니 세자비는 차질 없이 준비하거라. 예, 중전마마.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세자빈의 회임 소식이 늦어지자 왕실의 근심은 날로 깊어졌다. 며칠 후 세자 내외 합궁일이 다가왔다. 진짜 물에 난즙을 섞으니 몸에서 난초향이 나네요. 그러냐? 세자저하께선 난초향을 맡으시면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늘 긴장된 일이 있을 땐 난즙 섞인 물에 세안을 하시지요. 세자비는 세자를 수발드는 궁녀인 소쌍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합궁을 준비하는데 이번엔 과연 회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세자저하 납시오. 세자의 합궁은 관상감에서 정한 날짜와 격식에 따라 진행됐는데 부부의 금술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의식에 가까웠다. 게다가 세자의 호사는 왕실의 안정과도 연관된 문제였기에 세자와 세자빈에겐 더욱 부담으로 다가왔다. 세자저하, 준비를 마치셨으면 짐수 드시지요. 좌우 음양의 원칙대로 저하께서는 빈마마의 오른쪽에 몸을 누이셔야 합니다.
학궁 중의 빈마마께서는 절대로 눈을 뜨셔선 아니 되고 소리를 내시거나 저하의 몸에 손을 대어서도 아니 되옵니다. 저하 왼쪽으로 돌아 누우십시오. 저하 빈마마의 아랫입술에 입을 맞추십시오.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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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저하, 피곤해서 그러니 오늘은 이만합시다. 결국 세자의 거부로 학궁은 성사되지 않았고 세자빈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세자빈의 회임 여부는 단순히 부부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세자빈의 입지와 가문까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는데 세자빈 마마,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하여 송구하옵니다, 마마. 더는 숨을 데도 없겠구나. 송구하옵니다, 마마. 그래, 다들 뭐라 죽은다더냐. 오로지 후사 생산을 위해 밤낮으로 달려드는 발정난 암캐라더냐? 아니면 지아비 손길 한번 못 받는 소박대기 과부라더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마? 네 눈에 내가 어찌 보이느냐? 말해보아라, 내가 어찌 보여? 아래 없기 송구하오나 어찌 보인다기보단 그저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 마마의 책임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궐 안에서 눈물조차 마음 놓고 흘릴 수 없었던 세자비는 궁녀 소상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삭막한 궁궐에 혼자뿐이라 여겼던 세자빈에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안겨준다. 마마, 동궁전 나인 소상 들었사옵니다. 드리거라.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다행입니다, 마마. 위로에 대한 답례다. 어찌 이 귀한 것을 소녀 받을 수 없사옵니다. 내 마음이니 더는 사양치 말거라. 왜 그러느냐? 혹 마음에 안 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여염집 처자들은 이 어여쁜 걸 차고 다눈 날 그네도 띄고 좋아하는 사내와 풍등도 날리고 할 텐데 저는 궁녀인 저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해서요. 궁궐 귀신으로 살아야 하는 너나 지아비 손길 한번 못 받는 산송장 신세인 나나 참으로 서글프구나.
세자비는 소쌍과 묘한 유대감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은 이내 속내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마, 동궁전은 이쪽이 아니온데. 소쌍에게 갈 것이다. 오늘 쉬는 날 맞지? 방에 누가 같이 있나 보구나. 예?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어쩜 이리 피부가 고와? 정말 부드러워. 눈앞에 충격적인 모습이 펼쳐졌다. 소쌍이 같은 궁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 사실 궁녀들은 임금이 아닌 사내와의 접촉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기에 정에 목마른 궁녀들은 동성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다. 궁녀들끼리 대식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소쌍이까지 그럴 줄이야. 마마, 그것이 어찌 된 거냐면. 헌데 말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예? 그 여인과 여인이 사내처럼 교합하는 그것이 가능하냔 말이다. 그게... 가능하옵니다. 어째? 마마, 소쌍이 옵니다. 너는 그만 나가보거라.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나이다. 살결이 참으로 부드럽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네? 아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구나. 나가보거라. 마마, 나가보래도! 궁녀들의 동성애는 왕명으로 엄히 단속할 정도로 큰 죄였지만 세자비는 마음을 터놓게 된 소쌍을 차마 벌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세자빈의 고요한 마음에도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 어디 아프시오? 아닙니다. 신청은 그럼 이만. 그 일이 있은 후 세자비는 자꾸만 소쌍을 의식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증상은 더 심해졌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세자비는 소쌍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낯설고 혼란스럽기만 한데 그렇게 열병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세자비 마마. 내 잠시 확인할 것이 있다.
나는 떨리는데 너는 어떠냐? 예. 나는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넌 어떠냐 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코 허락되지 않을 마음을 나누게 된다. 소쌍이 못 봤어? 오늘 쉬는 날인데 어디 갔지? 있잖아. 세자빈 마마께서 소쌍이를. 왜? 빈마마께서 우릴 용서 못 하시겠대? 소쌍이를 야단치셨어? 그게 아니라 그게 정말이야? 정말 너 빈마마랑 어젯밤 함께 있었어? 단지야 그게 둘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둘이 끝난 사이라요. 내 눈 감아주려 했는데 아니었더냐? 마마 그것이 끝난 사이 아닙니다. 뭐라?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정령 치도군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이다. 가자. 소쌍이도 따르거라. 세자비는 소쌍이 다른 궁녀와 어울리는 것을 질투하며 소쌍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이는 곧 동성끼리의 삼각관계로 번지며 치정으로 치닫게 된다. 중전마마, 중전마마. 무슨 일이냐? 세자빈 마마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 합니다. 뭐라? 어서 가보자꾸나. 어서. 그때 궁녀 단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래. 세자비는 좀 어떠냐? 예? 아니다. 내 직접 봐야지. 세자빈 좀 괜찮은 것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세자빈과 궁녀 소쌍의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추잡하고 경박하도다. 해괴하고 망측하도다. 아렵기 송구하오나 세자빈 마마께우서 제 방똥무인 소쌍이를 협박해 겁간하셨나이다. 뭐라? 겁간을 했다. 단지야, 세자빈 마마께우선 저와 소쌍이 사이를 시기에 제 뺨까지 때리셨나이다. 정말 네가 궁녀를 마음에 두어 겁간한 것이냐? 진정 그런 것이야? 네가 말해보거라. 세자빈이 너를 겁간했느냐? 다른 데로 고하거라. 어서! 마마께서 제 옷을 벗기시고 강제로 저를 마마를 죽이진 않을 겁니다. 허나 제가 사실을 고하면 제 동무는 죽습니다. 결국
모두 나를 버리는구나.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대식을 하였고 소쌍이 저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자빈 마마가. 시끄럽다! 여봐라.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자빈을 빈궁에 가두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라. 저들 역시 의금부에 넘겨 조사토록 하라. 예. 조선 왕실을 충격에 빠뜨린 궁한 동성애 사건. 이제 세자빈 순빈봉 씨와 두 궁녀의 운명은 어찌 될까? 그토록 남살이 그리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여인과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이오. 뭐 저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집애를 사랑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저 위로받다 보니 찾게 되었고 사랑하고 나니 사내가 아니었을 뿐이라고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 아이는 저를 살린 은인입니다. 제 숨통을 틔우고 제 혈기를 돕겠단 말입니다. 저를 사람들 그들은 사랑이라 말했지만 세종대왕조차 추악한 일이라며 인정치 않았고 결국 세자빈은 서인으로 강등돼 쫓겨난다. 조선 초에 일어난 세자빈 동성애 사건은 단지 순빈봉 씨 한 개인의 사생활 폭로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세자,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거세당한 채 그저 참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세자빈의 불평등한 부부관계, 더 나아가서는 오직 후사 생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합궁제도와 많은 후궁들을 공인하는 왕실의 불합리한 법도가 가정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양 한 저작거리에 소란이 벌어졌다. 갖고 날아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묻잖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 남자.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니 집주는 어딨냐고!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던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순간에 닥친 혼란스러운 상황. 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 지금 이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신이 겪은 생생한 일들을 기록하는 일기. 우리는 노상추 씨가 쓴 일기를 통해 파란만장한 그의 한양 생활을 만나보기로 했다. 사건 일주일 전, 한양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남자를 처음 만날 수 있었다. 이 남자는 무관으로 재직 중인 노상추 씨. 이른 아침마다 분주하게 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 출신인 상추 씨는 1년 전 무과에 합격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됐다. 처음엔 아는 사람 없이 홀로 지내는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혼자 사는 남자의 생활은 무엇이든 부족하기 마련. 상추 씨의 아침은 맨밥에 간장이 전부다. 그런데 부실한 아침 식사만큼 집안 정리도 뒤죽박죽이다. 널려있는 옷가지며 풀지 않은 여러 짐까지. 상추 씨가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제가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쓸모없는 짐들 같은 거를 그냥 안 풀게 되더라고요. 한양이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싼 집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조금 더 돈을 올리고 또 저는 더 저렴한 데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사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한양에서 지낸 1년의 시간 동안 좋고 나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모두 상추 씨에게는 공부가 되는 일들이었다. 상추 씨가 재직하고 있는 곳은 동대문에 위치한 병사훈련원. 매일 1시간은 걸어야 제때 출근을 할 수 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임관을 한 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추 씨. 이런 모습 덕분에 동료들과 상사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힘든 오전 업무를 마치고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상추 씨가 임관 동기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며칠 남았냐? 올리기까지. 얼마 안 남았지? 돈은? 또 돈 얘기 빌려줄 생각하지 마라.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 뭘 할 수 있어. 괜찮아. 요즘 상추 씨와 친구의 가장 큰 대화 주제는 홀려를 앞둔 상추 씨의 경제 상황이다. 매번 걱정하지 말라는 상추 씨지만 친구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기만 한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추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쥐꼬리만 하니까 모이는 돈이 없어요. 거기다 한양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 친구로서 많이 안타깝죠. 열심히 일하며 버티고 있지만 물가 높은 한양 생활에 경제적인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는다. 고생했는데 술 한잔 하고 가. 내가 살게. 괜찮아. 오늘은 그냥 먼저 들어갈게. 그래. 들어가서 푹 쉬어. 오늘 고생했어. 먼저 갈게. 쉬어. 갈게. 친구는 괜찮다지만 술 한 번 제대로 사지 못하는 사정이라 술 약속을 거절하고 쓸쓸히 집으로 향하는 상추 씨다. 집으로 돌아온 상추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저녁상을 차리는 일. 그런데 저녁밥이 아침에 먹다 남긴 밥이 전부다. 상추 씨는 특별히 좋아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 걸까? 먹고 싶은 거야 많은데 지금은 좀 아껴야 되니까. 그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한양에서 못 살아요. 처음 무관에 합격하고 한양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상추 씨는 멋진 한양 생활을 꿈꾸기도 했었다. 하지만 곧 직접 겪게 된 진짜 한양살이. 한양살이 1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상추 씨가 알게 된 것은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상추 씨가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무엇을 적는 것 같은데 뭘 하는 걸까? 일기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도 하고 고민거리도 적기도 하고. 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양에서 집을 구하는 거겠죠. 제 녹봉은 그대로인데
뭐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제가 저축을 한다고 해서 뭐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그냥 남들 하는 고민거리랑 똑같은 고민거리죠. 매일 쓰는 일기 속 상추 씨의 고민이 한 줄 더 채워진다. 며칠 후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잤을 휴일에 상추 씨가 분주하다. 그간 아껴놓고 입지 않던 옷까지 다림질하는 상추 씨. 상추 씨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아, 네.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서 잘 봐야 되니까 신경 좀 써야죠.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 상추 씨가 자주 가지 않던 저작거리에 들렀다. 그런데 여인들이 하는 장신구를 보고 있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순하면서 개성 살리는 거 좋아하시고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색감이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도 아끼는 상추 씨가 거금을 들여 장신구를 구매했다. 많이 파시게. 대체 상추 씨가 만나려는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 걸까? 저 혼자 어머님이요. 오늘 신혼집을 같이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요. 지금 당장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곧 할 것 같아요. 상추 씨의 정혼자는 한양에서 나고 자란 4대 부가의 막내딸. 첫눈에 서로 반해 만난 지 오래지 않아 혼인을 약속했다. 아, 장모님. 제가 오다가 아이, 이거 놔주는 건가? 네, 장모님. 아이, 고맙네. 아유, 이뻐라. 오라버니, 내 거? 지선이는 내가 다음에 더 예쁜 걸로 사줄게. 아, 언제? 금방 사줄게. 따라오니? 아니, 뭐 청판이 성실하다고 그러고 또 뭐 듬직하고 훤칠하니 잘생겼잖아요. 오늘은 상추 씨가 혼인 후 살게 될 신혼집을 보러 온 날이다. 한양에서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상추 씨는 좋은 집을 골라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집을 보러 온 상추 씨. 넓고 깨끗한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집을 구경하는 내내 정혼자와 장모의 입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방도 한번 보시고요. 어머 세상에. 신혼집으로 들어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집. 외풍도 없고 뒤에 온도도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선 씨와는 다르게 상추 씨의 표정이 밝지가 않다. 무슨 일일까? 예, 그렇죠. 예, 보고 계세요. 예. 대신 이 집 가격이 얼마나 되는? 매매로 하시면 3만 냥이고요. 전당으로 하시면 1만 냥입니다. 매매 3만 냥, 전당 1만 냥. 저기 나는 이 집이 참 마음에 드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아, 저도 참 좋고 넓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몇 군데 좀 더 둘러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럼 나머지 집들도 좀 보여주게. 예. 자, 가시죠. 이리 가시죠. 예. 근데 이 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도 보기보다 집이 괜찮습니다. 상추 씨가 다음으로 보러 온 집은 중심가에서 떨어진 변두리의 오래된 집. 곳곳에 여러 하자들이 눈에 보일 만큼 집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적극적인 상추 씨와 다르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가만히 있기만 하는 정혼자와 장모. 이 집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예. 한 7천 냥 정도 합니다. 예. 7천 냥. 예, 예. 그 정도면 뭐. 잠시. 예. 말씀 나누시죠. 장모님, 이 집은 어떠신지? 아니,
아니, 이 집은 아까 그 집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드리기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뭐? 보는 눈도 있고 우리 집이 어떤 가문인데 이런 집에서 저희끼리 지금 얘기 좀. 예. 그런데 세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장모님, 제 사정도 이해를 조금만. 아니 이건 이해를 해주고 말고의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오라버니 이건 아니잖아. 장모님이랑 먼저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자고. 장모님, 제 능력에 맞춰서 해야지. 당장 어떻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욕심이라니. 자넨 지금 내가 욕심 부리는 걸로 보이는가? 응? 자네 능력 없는 거 동네방네 자랑하려고? 그렇게... 일 없네. 뭐 관직에 올랐다더니 무슨 일개 상인만도 못해. 장모님 장모님 오라버니 이 정도였어? 아니 모아둔 돈도 없냐고. 아니 관직이 올랐다며 왜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건데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거야? 내가 많은 거 해주겠다고 나중에 해주겠다잖아. 지금 당장 내가 못해도 그 얘기를 왜 장모님 앞에서. 못해. 지선아 가자. 몰라. 신혼집을 구하는 첫날부터 터져버린 현실적인 문제.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작지가 않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이라고는 느끼고 있었는데 이래서 혼인은 격이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니까. 제가 오라버니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만큼만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버린 상추 씨. 오늘따라 상추 씨의 어깨가 더 힘이 없어 보인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상추 씨를 위로해주는 건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와 쓴 술 한 잔이 전부다. 나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집주령 앞에서 내가 그만한 죄인이 없었다니까 내가? 아니야, 제 아저씨도 그냥 기분 상해서 그런 거지. 기분 상해서 그런 게 아니지. 너 내가 한양에 올라가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알잖아. 야, 내가 이렇게 술을 사 먹어 아니면 뭐 내가 옷을 사 입어? 내가 뭐 유흥을 즐기기라도 해? 나 아침마다 밥 맨날 반 공기만 먹어. 그렇게 악착같이 살잖아 내가. 알지 그래 알지 당연히.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또 그런 게 어딨어. 하지 마셔. 좋은 관직에 올라 큰 꿈을 안고 한양에 올라왔지만 한양에서 집을 산다는 건 마음만 가져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독 힘들었던 하루. 상추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보면 좀 겁나기도 해요. 나 혼자 그냥 나고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써가면서 위로 올라가겠지만 저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꽁무니도 못 따라가는 것이라.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이 버거운 오늘. 상추 씨의 희망은 어두운 밤하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상추 씨. 하지만 한양에서 싸고 좋은 집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지금 나온 매물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싼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으리. 조금만 더 소개해줄게. 네 그럼. 노력은 해보지만 오늘도 성과가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상추 씨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 굉장히 좋은 조건에 비싸지 않은 집. 정말 이런 집이 있는 걸까? 힘들게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던 집이 있다는 것에 상추 씨가 벽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한양에서 자신의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복덕방을 찾아가는 상추 씨. 상담을 시작하면서 보지도 않은 집이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이게 다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이곳은 이런 데는 이제 절대 없고요. 오로지 저희는 이제 집값만 딱 보고 그 가치를 딱 매기는 거죠. 상담을 끝내고 집을 보러 가는 상추 씨. 이곳에서 상추 씨는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양 중심가에 위치하면서 넓고 쾌적한 환경을 두루 갖춘 집.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봤던 허름한 집과는 비교되지 않는 좋은 집이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계약하면 싹 다 고쳐줍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하면 다 고쳐주죠. 구석구석 집을 볼수록 상추 씨는 이 집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 같다. 이 집 계약하러 가시는 거예요? 좀 수리할 곳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계약하시면 다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당연히 돈이겠죠. 어떻게 뭐 집은 좀 마음에 드세요? 예, 집은 마음에 듭니다. 이 집은 가격이 얼마나요? 지금 이 집이 5천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죠? 지금 그 금액으로는 절대 이 좋은 집 못 구해요. 그럼 좀 상의를 하고 와도 되겠는가? 뭐 그래도 되긴 한데요. 뭐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왜냐면 이게 워낙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계약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약하겠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네, 좋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신혼집 계약. 오랫동안 힘들게 다니며 마음고생을 한 터라 가격과 조건 모두 만족하는 이 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끝난 계약. 상추 씨도 이제 한양에서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며칠 후 상추 씨가 정혼자의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여기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우리 집? 내가 열심히 준비해봤어. 진짜? 정말? 고마워. 안에 들어가면 훨씬 넓고 잘 돼 있고 이제 우리도 남들만큼 살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 잠깐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집. 그런데 집안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 무슨 소리 안 해? 여기 내가 계약한 집이야. 이 집은 어디 남의 집이 앞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집에서 못 들어앉으시오. 빨리 나가라고 우리 집. 여기는 우리 집에 백대를 나가야지. 놀랍게도 서로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상추 씨가 급하게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추 씨가 갖고 있는 똑같은 계약서가 있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상추 씨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런 사기로 나갔다고. 집을 보러 왔다 맞은 날벼락 같은 일. 상추 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여러분들 지금 먹어서 수고해. 상추 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상황. 이거 날랐다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상추 씨도 충격이 큰 것 같다. 꿈꿨던 자신의 집과 그간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잃게 된 상추 씨. 억장이 무너진 것 같다.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말도 안 하고. 아니, 평생 함께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철이 호수라고. 아, 기도 얇아가지고. 제가 뭘 믿고 저런 사람이랑 혼인을 하겠어요. 아. 일단 관아에 먼저 신고를 하고 범죄라도 잡히면 일단 사기당해서 떼인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상추가 지금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사건 이후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좌절에 빠져버린 상추 씨. 하루아침에 돈과 자신의 꿈까지 잃어버린 상추 씨. 한양에 자신의 집 하나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날까지 모두 빼앗긴 기분. 상추 씨가 흘리는 눈물이 오늘따라 더 무겁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서 나오지 않던 상추 씨가 다급하게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다. 상추 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 걸까? 집을 나와 어디론가 무작정 향하는 상추 씨.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관아야. 관아는 왜요? 잡혔답니다, 사기꾼이. 상추 씨에게 사기를 쳤던 사람이 잡혔다. 과연 상추 씨는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있는 걸까? 왜 나한테 사기야? 아유, 당한 네가 모자란 거지. 아, 상식적으로 한양에서 그렇게 싸게 집을 팔 리가 있냐? 내 돈 내놔! 나야 모르지! 다 써버렸으니까! 결국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희망마저 꺾여버린 상추 씨. 한양에서 자신의 집을 구하고 싶어하던 상추 씨의 꿈은 이렇게 이룰 수 없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상추 씨의 남은 한양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 걸까?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부관인 노상추가 약 68년간 자신이 겪은 일상을 적은 노상추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부동산 시장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 전세 제도를 비롯하여 생활사, 사회사 등을 복원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집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노상추는 그 서러움을 달랠 곳이 없어 늦은 시간까지 활을 쏘며 훈련에 매진했는데요. 지나가던 정조 임금이 이를 보고 노상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정조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직 생활에서 승승장구한 노상추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